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헌정체제의 핵심 원칙, 즉 권력 분립과 예산 통제 권한을 둘러싼 근본적 논쟁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냈습니다. 미국의 외교 원조 예산 40억 달러. 이 돈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전략상 특정 국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이를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이미 승인된 자금을 막을 수 있는가? 이는 단순한 행정결정이 아니라 헌법 체제에 도전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대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외교 원조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미국 정치에서 예산은 곧 권력입니다. 헌법 제1조는 재정 지출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의회는 늘 지갑을 쥔 권력자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행정부는 이 예산 집행을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행정부는 때로는 속도를 늦추거나 특정 국가 지원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는 보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외교 원조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의회는 이는 권한 남용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40억 달러라는 금액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권력의 균형이 행정부 쪽으로 기울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헌법 질서는 세 가지 축으로 설명됩니다. 입법부 법과 예산 승인 권한, 행정부법 집행과 외교 국방 정책 수행, 사법부법 해석과 헌법적 분쟁 해결. 이번 판결은 이 삼각형의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도 예산을 멈출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의회의 지갑을 잠시라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헌법 제1조의 지출권 조항 모든 예산은 의회가 통제한다. 헌법 제2조의 행정권한 대통령은 국가 외교 정책을 수행한다. 문제는 두 조항이 충돌할 때입니다. 의회가 돈은 이 나라에 써라라고 정했는데 대통령이 외교 전략상 지금은 줄 수 없다고 막으면 누가 우위에 서야 하는가? 대법원은 이번에 대통령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수 의견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외교 원조 집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의 재량이다. 반면 소수 의견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판결은 입법부의 핵심 권한을 무력화한다. 결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마저 무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판결은 미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 원조는 세계 각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 여부는 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원조 중단 여부가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개발 원조가 중단될 경우 사회 기반 시설과 교육 보건 프로그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단순히 미국의 권력 분립 논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운명을 흔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원조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외교는 대통령의 전통적 권한이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제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조를 보류할 수 있다. 의회가 모든 원조를 강제하면 외교의 유연성이 사라진다. 반대 측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며 국민 대표인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대통령이 집행을 멈출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거부권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이다.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붕괴된다. 이 두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대통령제의 한계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판결 이후 미국과 세계가 맞이할 미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산 보류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며 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유지한다. 갈등은 최소화된다. 대통령이 점차 자주 보류권을 사용하면서 의회와 긴장이 커지고
법적 다툼이 반복된다. 제도는 흔들리지만 붕괴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의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보류권을 상시 활용한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제사회 신뢰도에도 타격을 준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힘과 한계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의회와 대통령 두 권력은 끊임없이 충돌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균형을 흔드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미국과 세계에 이로운가? 아니면 위험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5년 9월의 이 판결이 앞으로 수년간 미국 정치와 세계 외교의 방향을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